이제 일부류는 이제처럼 그 김정은 딱 허위, 그 김정은을 위주로 해갖고 가족들 이렇게 허위하는 일부류가 있고, 2부류는 이제처럼 금수산 기념궁전이라든가 그 외에 혁명열사론, 사적비 건물들 그런 걸 허위하는 거 있고, 3부류가 이제처럼 평양에 날아오르는 비행기부터 고사총 그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테두리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지금 974라는 게 또 따로 새로 생겼거든요. 974라는 게. 근데 그 974에서는 이제처럼 다 하고 있어요. 허위도 담당도 하고 그 외에 테러. 뭐 이제처럼 장성택을 그게 나왔어요. 장성택을 처단하는데도 974가 동원됐거든요. 974? 네, 974라고 하면은 그게 이 974 명칭은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간단히 듣게 된 거고, 정확한 명칭은 당중앙위원회 5과, 6과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항시적으로 그러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각오만 안고서 일하는 애들인데, 그게 바로 974. 그 외에 이제 별도로 있는 게 허위사령부 이렇게 됐어요. 김정일이가 그 군인들 그 훈련장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 그 탁 하는데 그 한 군인이 사격을 되게 잘해가지고요. 김정일 불렀는데 그래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그 불러가지고 그 군인이 뛰어가는데 권총이라는 게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군인은 그 내려오니까 다시 이렇게 뒤로 보내려고 이렇게 가는 순간에 총알이 날아왔는데, 어떡해? 그게 그 어디서 날아온지 그러니까 정확한 걸 그러니까 일단 모르고, 그러니까 허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보이는 데 부분만 아닌데 안 보이는 데서 다 이게 감시하고. 아니 그게 권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격 훈련 하던 자세에서 그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랬으니까 막 달려갔는데 무기가 무거우니까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다시 뒤로 보내려고 하는데 총알이 네. 사실상 쿠데타. 높은 사람이 불러서 지금 fut보로 가는데 총은 지금 자꾸 내려오고 건들건들하고 하니까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사살했다는 것은 김정일 측근에서 경호하는 아이들이 사살했지 다른 사람이 사살한 건 아니에요. 그 군사법이 있어요. 그 군사법에 총이 흘러내면 안 되는 게, 제거사령관 앞에서 총이 흘러내렸다는 자체는 그 군기가 아니, 이게 혁대가 이렇게 돌아가면 한 바퀴 들어가면 11년차 가야 돼, 군대가. 장교가. 진짜로요. 그 법이에요, 법.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제 어디 행차를 간다 그러면요, 거기 가기 전에 저격수가 다 배치돼요. 어디에 있는지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까 총에 손이 갔다 그러면 무조건 사살이에요, 그거는. 얘기만 들어서는 호위사령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데요.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북한의 수뇌부 3인방이 왔을 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인물도 한번 보세요. 자, 선글라스 끼고 온 분들 보이시죠? 한국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똑같죠. 아니 똑같 정말 멋있다. 한국 사람. 남한 사람 같아. 내 이상형이 다 저기가 있는데? 와 멋있다. 미람들이죠. 와. 얼굴형이 하나예요, 다. 운동 잘하는 사람 얼굴 있죠, 왜? 그러게요. 얼굴 생김새나 진짜 뭔가 좀 당당하고 좀 멋있네요. 왜? 네. 전에 저거를 TV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근데 남자가 봤을 때도 정말로 짱짱하잖아요. 몸도 그렇고 진짜 위력감이 느껴지는데, 저런 사람들, 호위사령부 사람들은 그런 훈련도 일반 군인들하고는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강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 호위사령부 25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직접 호위사령부에 계셨던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일성하고 이제 그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그리고 호위사령부장 이제 그 이일설, 3명이 앉아가지고 차를 마셨대요. 마시면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인민군은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우리가 뚫지 못할 그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일설이 듣다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호위사령부 방어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일설이 또 한마디 해요. 아닙니다. 우리 호위사령부는 세강의 최고의 방어부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그 사이에서 그래? 그럼 한번 둘이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가 1992년도였어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무력부와 호위사령부 간의 훈련이 시작돼요. 공방 훈련이죠. 무력부는 그 김일성 그 특각을 이제 공격하는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 대동강을 통해서 그 잠수함을 타고 올라오다가 호위사령부가 거기다가 고압 전류를 흘려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살당했죠. 그게 뭐? 죽었다고요? 네, 몰살당했어요. 그때 이제 판명된 게 호위사령부 방패가 더 강하구나라고 이제 판명이 됐죠. 죽이면 어떻게 해? 훈련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했네 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호위사령부가 그만큼 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호위사령부가 마음만 약간 먹으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봅니까? 이제 허위사령부나 평양방어사령부나 일반 인민무력부 육해공군이나 또 일반 주민들 속에서 서요라든가 특히 쿠데타 같은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체제를 몰라서 그렇지 평양방어사령부가 원래 기원되게 된 것은 1968년 1월 23일 날에 미국의 간첩배라고 했던 투에블로가 북한 해군에 의해선 납치됩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그렇죠. 북한의 그 원산시 하나만은 초토화시키겠다. 네네. 이렇게 하고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동해안 연선에 꾸려들었는데 결국은 그 초토화시키지도 못하고 군사적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물러갔어요. 네. 미국이 엔터프라이즈를 철수시켜서 물러갔지만 북한 자체로는 이분의 사실 미국이 액션 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놓고 교훈을 찾을 때 평양 방어가 허술하기 그지없다. 네.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평양 방어를 위한 무력을 중강함에 있어서 인민 무력부들에서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구성했어요. 어떤 지휘관이 결심을 형성해서 명령을 하달할 때는 혼자서 결심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옆에 정치원이 있고 그 옆에 사령관이 있어요. 이 때문에 혼자서 절대로 명령을 하달 못하고 협의체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 이제 일반 다른 부대라든가 어디에서 소요라든가 쿠데타가 일어나면 평양방어사령부는 그것을 진압하게 돼 있어요. 네. 예, 진압하게. 이 우리 그 김정일 때 허위사령부가 이 거의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수류탄을 여기에다 찼는데 그게 수류탄이니까 고리가 빠지면서 땅에 떨어 폭발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해서 그 다음부터 경호대들이 수류탄을 절대 몸에 착용 못하게 됐어요. 그거는 엄격하게 해갖고 그 수류탄 사고 낸 사람하고 지휘관은 멍땅 행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때 당시 무기가 신식 무기라고 5.45mm 자동거총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군대 입대한 게 2006년도에 입대했는데 974가 벌써 다 검사를 하고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허위사에다 풀었어요. 그게 5.4 무기를 먹당 받아들이게 돼갖고 그런데 지금 김정일 때와 달리 김정은이가 어째 신변의 위험을 느꼈는지 지금 허위사 인원을 더 보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반란 세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위 사령부라고 해도 1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위 사령부에서 일하는 군인들은 다 무슨 일을 해요? 김길성 기자님 그 족속들한테 뭐가 있겠죠? 소위 호위국 군관들 일은 참 코믹했어요. 내가 저 93년도에 그때 당시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군사담당 비서 전병호를 따라서 바로 저 특각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 개인 그 덕성 시기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나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두 부부간이 갔는데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니까 화장실 청소로부터 해서 그 특각이에요. 제 모든 청소는 도말할 것도 없고 이부자리 펴주고 베개 발라놓는 것도 다 걔들이 하고요. 다 해야죠 뭐. 네, 밥 먹을 때 이 화물 이거 화물 갖다 놓는 것도 다 걔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대접을 받았어요. 전병호 따라 들어가자 나니까 딱 한탁에 앉아 먹었죠. 그다음에 뭐 산책할 때 여기로 갑시다 저기로 갑시다 하고 가이드하는 것도 걔들이 다 하고 자기네 다 호위국 군관들이래요. 그 안에서 낚시터도 있어요. 맥전나루 있는 데는 낚시터에서 낚시코 지렁이 끼워주는 것도 걔들이 다 해요. 그다음 뭐 돼지를 뭐 방사에서 키우면 몸에 좋다 해서 돼지를 몰고 다니는 녀석들도 있더라고. 쟤는 뭐야? 쟤네도 호위국 군관이라는 거예요. 잔디 깎는 것도 호위국 군관이고 그렇죠. 개돼지 모욕시키는 것도 다 호위국 군관들이고. 그게 왜냐면 그 안에 네. 다 해야 되니까.